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이제 메일이 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쯤 지원 문의를 했던 공고학생이에요. 기억은 나지 않네요. 결국 제가 티노바에 들어가고 싶었던 그때는 가기로 결정하지 못했고 제가 가고 싶어 했기도 했고 학업을 중요시했던 부모님의 중간 타협점인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무엇 하나도 순탄하게 가지는 못하는 건지 경제적 문제로 한국 경제도 요즘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유유. 이번에 유학을 잠시 1년에서 2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직은 해외입니다. 저는 아직도 팁노바에 들어가고 싶은 의향이 있었고 지금 여기 와서 더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학업에 전념하느라 유학을 온 이후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쪽 일에 거의 전념을 하지 못해서 솔직히 섭섭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게 되면 꼭 이번에는 신청을 해서 들어가려고 해요.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1. 제가 여태까지 블로그 글을 전부 일상글마저 반 이상 정독, 필수적인 건 다 봤어요 하면서 생각하건대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팁노바는 한국에서 가장 나은 교육학원 또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인스티튜트이긴 한데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런 포트폴리오로 실제 외국계 회사를 지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팁노바 팀원들이 해외 지원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비자 문제고 그거 없으면은 해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쪽에서는 꽤 나쁘지 않은 그런 뭐 오퍼를 받은 적이 꽤 있어요.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제가 별로 추천을 하진 않는 건 결국에는 일단은 경력이 좀 쌓인 다음에 가는 걸 좀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한국에서 경력을 쌓으면 일 기술 자체는 거의 동일해요. 다만 트렌드가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한국이 따라가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좀 있는데 요즘은 그 간극이 좀 좁혀지고 원래 굳이 우리가 따라가지 않더라도 사실은 한국의 하이엔드 개발자들은 사실은 굳이 그 최신 기술을 늘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꽤 돼요. 각자 자기 분야에서. 그래서 공유가 잘 안 될 뿐이지 뭐 빠른 분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검토 능력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리즘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알고리즘도 있지만 개발에는 신경 써야 될 게 많다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고 근데 한국에서 잘하는 개발자가 해외 나가면은 그냥 잘해요. 뭐 해외에 대한 너무 판타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해외라고 해서 못하는 개발자 없는 거 아니고 잘하는 개발자만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도 고만고만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술이 있으면 기술 실력 좋으면 한국이든 어디든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사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언어랑 비자 문제가 가장 크죠, 보통은.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를 추론해 보건데 보통은 이제 비자 문제 이런 거 좀 해결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2번 만약 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국내 취업보다는 해외 취업을 중점적 목표로 두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은가요? 저는 애매해요. 왜냐면은 유학을 가서 그 학력이 좀 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방글라데시에 있는 고졸 학생이 온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고졸이라면 고졸 학생이 와가지고 나 여기서 개발자 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엄청나게 잘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기회를 주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숙련된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말을 잘하면 그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할 때 본인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본인이 좀 뭐 학력이나 관련 전공이 딱히 없다면 국내에서 경력을 쌓고 가는 걸 추천해요. 일단 비자도 잘 안 나올 뿐더러 어디 해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보내시려면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내세요. 안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 사실 이제 솔직히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 영상 자체를 찍으면서 살짝 기분이 나쁜 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적혀 있는 게 의외로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약간 감정적인 느낌만 강해서 되게 읽으면서도 사실 조금 이렇게 약간 짜증이 난다 그래야 되나? 그런 표현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뭐 어떻게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막 짜증이 나요, 사실은. 뭔가 너무 감정적입니다. 글이 감정이 앞서고, 그러니까 새벽에 쓰셨다고 해서 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느 외국도 많죠. 사실은 일본도 외국이고 중국도 외국이고 미국도 외국이고 전 세계 이제 모든 나라가 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보내면 되게 짜증나요, 사실은. 해외도 해외 나름이고, 그쪽과 우리의 비자 간의 문제도 좀 다르고, 어쨌든 비자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나라마다 임금 차별이 되게 다르고, 그 기술 주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해외를 목표로 한다. 언어랑 비자 문제만 문제 없다면, 뭐 기술적인 거는 사실은 문제 없어요. 하지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비자랑 그것만 문제 없으면 저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3번. 혹시 해외에서 직장을 이유로 거주를 해보셨던 혹은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셨던 적이 있으셨고, 제가 팀노바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에게 해외 디벨로퍼 동향 같은 정보들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휴, 이게 제 글을 절반 이상 정독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신뢰하기 힘든 게 이런 질문들 때문에 제가 약간 기분이 나빠요. 절반 이상 봤다면, 그러니까 최소한 필수적인 정보 봤다고 했죠, 아까 위에서. 근데 사실 필수적인 정보 안 보셨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고, 제 경력 자체를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블로그에도 올려놓고, 국내에서 어디서 일을 했고, 어떤 작업을 했고, 그게 다 적혀 있는데, 제가 해외 가서 제가 개발을 했겠습니까? 그거를 보셨다면. 가장 중요한, 강사 프로필에 관심이 없으신데, 이런 거 보면은 1년 전에 봤고, 지금도 또 봤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 의견이 진짜 그런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해외에서 놀러는 많이 나가봤지만 그쪽에서 일해본 적 없고요. 다만 여기 있는 친구들을 해외에 트라이를 조금씩 지금은 시키고 있는데 확실히 경력이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관련 이슈 같은 거는 어차피 관련 이슈야 누구나 볼 수 있는 이슈들이 많아요. 근데 약간 기술적이라 해석이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 해외권에서 소위 이제 본인이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영어권 국가, 그쪽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소식지나 그쪽에 있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 같은 경우는 전달해 줄 수 있으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는 GDnet 아니면은 또 있죠? 이런 IT 월드 아니면 또 이런 IT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그 언론들이 이제 모태가 되는 곳이 해외가 본사가 있는 그런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걔네 보면은 해외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IT월드나 이런 GDnet 또 있지, 블로터닷넷 아니면 이런 IT 웹진 같은 거를 보시면 대략적인 이제 기술 소식을 볼 수가 있다라고 괜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식들도 있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바로 이렇게 원문 번역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소식 같은 거는 어쩌고 저쩌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이제 좀 돌아다녀 보셔도 어느 해외에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좀 해외를 다녀보시면 그러니까 해외 사이트들을 좀 돌아보시면 이제 해외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 대략 이제 연봉 평균도 나와 있고, 정 모르겠으면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사이트 가면 어떤 개발자들이 어느 나라에 있는데 어느 정도 연봉을 받는다, 이런 정보들 대략적으로 검색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통계 같은 거는 굉장히 구글링하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를 동향 같은 정보들을 공유를 해준다. 기술적인 동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고, 얘네가 뭘 했고 어느 게 점유율이 높고 이런 건 사실 공개가 다 돼 있는데 제가 많이 봤으니까 그거는 가이드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나, 이제
사실 위에서 말한 뭐 팁노바를 많이 봤다 이거 자체를 그렇게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일단은 뭐 1, 2, 3번 다시 뭐 정리해서 말하면 1번 내고요. 2번 내고요. 3번 내입니다. 제 꿈은 초등학교 이래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밑에 또 사연이 있네요. 아니 꿈을 정할 때부터 컴퓨터 쪽을 전향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고, 그리고 제가 가능한 모든 걸 해왔지만 대학 진학을 매우 중요시하는 부모님과의 마찰이 빚어져서 매일매일 혼자 배우니까 능력 좋게 성장하지는 못했지만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걸 하겠다고 미뤄둔 학업을 지금 몰아서 하느라 죽을 뻔 했고 죽을 것 같아요. 뭘 죽어요. 뭐 말이 되는 소리를.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점차 제 의견을 받아주기 시작하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뭐 공부했다고 죽어. 약간 감정적이에요 지금. 저는 이게 약간 이런 감정적인 사람들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봤는데 그렇게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꼭 이렇게 좋은 얘기는 못 해드리겠어요. 좀 이렇게 사연 위주로 좀 깔끔하게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그렇게 막 되게 막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린 친구니까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약간 만약에 이게 30 넘으신 분이 이러면은 사실 저는 무시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이게 글 쓸 때 좀 사연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안 죽어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점차 제 의견을 받아주기 시작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꿈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이 좋아서 대학도 안 가겠다 공고. 왜 공고를 가요? 디벨로퍼 되는데 상고를 가야지. 특성화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공고 가면은 그 자동차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전자기기 막 이런 거 납땜하고 이런 거면 사실 모르겠는데 사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면 IT 고등학교 많잖아요.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부터 해가지고 뭐야 뭐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 많을 텐데 그런 데 가야지 왜 공고를 가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유학도 했던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뭐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유학이 약간 좀 그렇다. 좀 나랑 안 맞아요 사실은. 유학도 했던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가꾸고 지켜나가고 싶어요. 뭐야 제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지켜나 개발은 해봤어요? 저 지금 궁금한 게 진짜 뭐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뭔가를 다 했다고 하고 막 죽을 만큼 뭔가 뭐 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래서 개발해봤냐고요. 뭐 만들어 봤어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나? 저한테 보냈다고 하셨죠? 잠깐만요. 일단 이거 다 읽고 제가 한번 찾아보고서 판단해 볼게요. 그리고 팀노바에 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다니고 싶어요. 이번 것도 새벽 3시에 적네요. 천생이 부엉이 스타일인가봐요. 그리고 제가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서 이메일로만 연락 주셨으면 해요. 아니에요. 연락 안 드릴 거예요. 아니면 꼭 통화를 하셔야겠다면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이용하셔도 돼요. 왜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되죠? 전화할 일 없을 거예요. 왜 전화해야 되죠? 뭐 지금 우리가 저는 호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싸구려 같이 막 이렇게 전화하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으면 본인이 연락해서 서로 이제 뭐 맞춰 가는 거지. 이거를 막 뭐 이렇게 약간 일반 학원 같이 생각하나? 근데 절반 이상 읽었다며요. 우리 안 이런다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글이 몇천 개가 돼요. 글이 몇천 개인데 절반 이상 읽었으면 사실 모르기가 힘든데, 사실은 저는 그냥 약간 이 글을 통해서 제가 본 게 여러 가지 팩트 같은 게 좀 어그러진 걸 보면서 기본적으로 약간 감정이 앞서는 타입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말하신 거랑 뭐 약간 실제 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이번 것도 전 것과 같이 이름 가리시고 블로그에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라면 따로 작성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보낼 때부터 저는 공개할 거예요. 본인 이름은 공개하진 않을 건데요. 한번 봅시다. 그 전에 2017년 10월 9일에 저한테 보내주셨었네요. 그 혼자 프로젝트 그때 막 깃허브에 올리네. 근데 그때 소스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냥 그래요. 막 뭐라고 하려고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거의 팀노바 기초 팀원 수준 정도도 사실은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했다는 게 여러 가지 랭귀지를 많이 하긴 했네요. 그래도 어렸을 때 어린 친구가 좀 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사실 안타깝게도 요 정도 소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해요. 지금 이제 GitHub 링크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진 좀 못하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한 친구긴 한데, 근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게 안타깝게도 좀 많이 아쉬운 소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안드로이드 만든 거를 보내줬는데 그냥 그런데 보고 있습니다. 소스를. 일단은 깊이감이 있는 프로젝트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소스에 작년에 보내준 소스 보면 본인이 짠 소스에 주석 하나도 제대로 안 달려있어요. 습관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아져 있고요. 주석 유일하게 달려있는 게 라스트 업데이트, 언제 업데이트 했음, 뭐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개발자들 보면 뭐 메서드를 잘 쓰면 메서드만 봐도 주석을 안 써도 된다 막 이지라는 애들이 있는데, 저 그거 진짜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소스에 보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떤 거는 이렇게 보면 소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석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습관이 있잖아요. 약간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따라는 하는데 어떤 거는 좀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고, 어떤 거는 좀 이게 뭐지? 막 이런 네이밍이 뭔가 사용하시는 거 하나로 축약을 하시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소스 누군가 받으면요 사실 되게 안 걸려요. 설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본인 혼자 이제 알죠. 이런 프로젝트들은 약간은 좀 위험한 성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같이 일하고 싶은 타입의 개발자의 성향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좀 트레이닝을 받아서 좀 최소한 이 개발 코드도 협업이기 때문에 서로 짰을 때 좀 연결성 있게 좀 짜고 그래야 되는데, 몇 개는 복사 붙여넣기 한 게 자꾸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하더라도, 그래 몇 개 복사 붙여넣기 했네 하더라도 설명 같은 거 쓰면서 보내셨어야 되는데, 그때도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세계관도 되게 좁고요. 지금 아직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막 죽을 만큼 노력을 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그래요. 이게 소스예요. 저는 제가 전문가로서 이런 질문 같은 거 막 보내고 진로 질문 했을 때 항상 그렇게 막 긍정적인 시그널을 알리지만 않아요. 근데 지금 태도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이라서 제가 굉장히, 물론 이제 답답한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근데 이제 글로만 봤을 때는 이제 말과 행동이 조금 갭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고를 갔다고 하는데 아닌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특성화고 컴퓨터과 고등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특성화 고등학교 간 거네. 공고가 아니고 IT 고등학교네. IT 고등학교. 공고에 컴퓨터과가 있는 건가? 그 만들 수 있는 건가? 아휴, 차라리 그 유학을 갈 거면은 유학을 어디 갔는지도 모르니까 제가 뭐 그렇게 하고서 뭐 상담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면 사실 좀 많이 피곤해요. 그리고 이거 약간 사실 그냥 본인이 지금 이 상황이 그냥 힘들어서 그냥 뭐 이렇게 하소연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냥 그래요. 사실은 보면서 일단은 해외 취업 다 하고 싶어 하고 막 그런데, 일단 저는 항상 해외 취업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방글라데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개발자를 굳이 굳이 채용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때 채용을 할까를 생각하면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또는 영국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굳이 채용을 하려고 할 때 상황이 비슷하게 그려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상관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IT 업계 특히나 이제 해외 솔직히 말해서 까고 말해서 우리 조금만 머리를 굴려봅시다. 우리가 지금 뭐 방글라데시에 있는 어떤 한 나라의 뭐 한 도시 뭐 아무거나 가 해볼까? 뭐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한번 쳐볼게요. 방글라데시라고 썼네.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가 있어요. 방글라데시에 다카에 있는 다카 대학교를 만약에 갔다고 쳐요. 다카 대학교 있긴 있나봐 진짜. 검색하니까 나와요. 너무 신기하다. 뭐 서울대학교 같이 뭐 그런 거겠죠? 다카 대학교를 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가 몇이고 뭐가 몇이고 뭐 학력지향적인 이런 나라에서는 뭐 그런 걸 계산하겠지만 이런 뭐 방글라데시에 있는 다카 대학교가 전 세계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순위가 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컴퓨터를 전공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되고요. 지방대 나와도 걔네들은 몰라요. 우리가 미국 대학 했을 때 미국에만 해도 주가 막 수십 개가 되는데 그 미국의 그 대학 중에서 뭐가 몇이고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 지원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컴퓨터 관련 전공이냐 아니면은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거나 좀 안정적인 사람을 원하겠죠. 고졸에 열정이 되게 많은 어떤 그냥 방글라데시 사람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채용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노력을 해서 비자를 뭐 주려고 노력하고 이럴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반대로 진짜 이 사람이 뭐 전 세계에서 기여한 굉장히 좋은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주도했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주로 이제 유명해지는 거는 개발자 사이에서 유명해지는 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주도했을 때 많이 유명해지긴 하는데 뭐 그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높은 수준의 어떤 연구 성과가 있어서 굉장히 개발 사회에 많이 영향을 끼쳤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했다면 알아서 그쪽에서 고졸이어도 알아서 비자를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하는 거를 제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랑 일을 해봤는데 실제로 뭐 굉장히 생각보다 힘들었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국에 있는 시간은 한 3주 내외? 4주 내외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오래 못 있더라고요. 비자를 어렵게 받아서 이제 한국에 데려왔는데, 물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제 고객사에서, 그 사람들이 똥 싼 거 제가 이렇게 치워주는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얼굴 보고 안녕 이렇게 막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해외 놀러는 제가 많이 나가봤다고 했죠. 놀러 가보면 아직도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높은 수준의 뭐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우리가 동남아 사람들 보는 시선과 약간 비슷한 느낌 아닐까. 물론 이제 인종차별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 자체가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의 사람 차이가 조금은 우리가 아무리 선입견 없이 보려고 해도 조금은 있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소득 수준에 따른 어떤 뭐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것과 비슷하다. 웬만하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흑인들 있어도 옆에 그냥 지하철 앉고 그래요. 보통 이제 흑인 옆자리 막 비워져 있는 경우 되게 많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그냥 앉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냥 지나가다 갑자기 이렇게 흑인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긴 하죠. 밤늦게. 그런 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흔하지가 않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아무리 그런 게 없다라고 해도 제가 서양 나가보면 확실히 차별이 아직은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굳이 이 아시아에 있는 그것도 한국에 있는 개발자를 우리가 채용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경력이 있다거나 관련 경력이 좀 있는 거야. 방글라데시에서 IT를 한 3년 했어 이 사람이. 그러면은 3년 했는데 아니 또 5년 6년 했어. 그래서 나름 굉장히 시니어 개발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에 좀 데려올 만하죠.
근데 한국에 그 사람 정도 수준의 사람이 별로 없으면 동일 임금으로도 뽑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비슷한 수준이 좀 많다, 근데 이 사람의 가격 경쟁력이 좀 있다, 연봉을 좀 낮춰서 데려올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한번 해볼 만하죠. 근데 가능하면 자국민이 잘했을 때 더 잘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언어적인 문제에서의 문제를 첫 번째 해결하셔야 되고, 일단 가장 중요한 비자, 일을 할 수 있는 워킹 비자가 나온다는 게 가장 어렵고, 그 외적인 문제는 사실 문제 없어요. 개발 스킬 거의 뻔해가지고 지금 어느 나라에서 어떤 기술이 좀 더 선호받고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만 그 나라 언어를 해보면은 쉽게 알 수 있고요. 굉장히 그런 수요 예측하는 거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도와주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도와드리기 조금 애매한 게, 그 나라에서 제가 한국만큼 그 나라를 잘 알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잡을 구하는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뻔하긴 해요. 요새는 다음에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로 이제 구직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주로 채용을 하는 사이트로 가서 그냥 거기 지원하라는 이메일에 이메일하고 그 이메일 보내고 그러면 보통 문제가 없죠. 그리고 국내에도 지금 국내에 온 외국계 기업들 중에서도 외국계 본사랑 소통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사 개발자랑 시너지가 나는 영어를 굉장히 회화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회화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원하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그 팀원이 한번 이렇게 면접 보기만 했다고 했던 곳이 어디였지? 그 글로벌 기업인데 뭐 G인가? 맞아, G. 거기 같은 경우도 영어 실력을 봤고요. 그러니까 그 토익은 절대 안 봅니다. 보통은 토익은 그냥 한국용이고, 보통 토익은 안 보고 이제 회화나 직접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뭐 관건 팀원 같은 경우도 해외 뭐 그 얘기도 했었었고, 인섭 팀원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 쪽이랑 영어로 소통을 하면서 일할까 말까 고민했던 적도 있었고,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냥 뻔하다. 뻔해요. 사실은 구직은. 그래서 그거는 뭐 노하우가 있고 없고 문제라기보다 아주 근본적인, 한국에서 먹히는 개발자가 해외에서도 먹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한국에서 잘 나가는 개발자 해외 나가면요 날라다녀요. 한국에서 못하는 개발자 해외 나가면 뭔가 될 것 같죠? 헬조선 막 탈출하면 뭔가 될 것 같지? 안 그래요. 한국에서 못하는 개발자 해외 나가도 못해요. 보통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잘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를 나가고 싶으면 비자 문제가 해결되거나 뭐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걸 뚫고 나갈 만큼 좀 피지컬이 돼야 되는데, 그 최소 한국에서 저는 보통 안전하게 이제 해외 쪽 기업이랑 일을 하려면 3년 정도 일을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저는 보통은 3년 정도쯤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답변을 드릴게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약간 좀 아쉬워요. 약간 좀 감정이 좀 앞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스 봤을 때도 아직 그냥 그래요. 그래서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해요. 지금 팀노바 기초 수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팀노바 제가 연락드릴 일은 없으니까 나중에 잘 정리되면 그때 와서 청강부터 해보세요. 청강부터. 팀노바가 제일 괜찮다 나쁘다를 수업도 안 듣고, 청강 공짜인데 그리고 그냥 와서 한번 들으면 되는데, 그걸 판단하는 거는 저는 되게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한국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뭐 결과로도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도로 아웃풋 나오는 교육기관 없습니다. 국내 전 세계에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아무리 그러니까 기간 대비 이렇게 1년 뭐 2개월 1년 4개월에서 이 정도 아웃풋 나오는 거 절대 없는데, 그렇지만서도 이제 좀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죠. 저는 제가 강의를 하니까 제가 판단할 그 기준이 있는데, 안 듣고 이런 판단하시면 그렇게까지 막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아무튼 괜히 답변이 길어졌는데, 본인 상황을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고 일단 청강을 하세요. 지금 잘 몰라요, 팀노바에 대해서.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